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고 싶은 지혜의 노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과잉 매매를 하지 말라. 과잉 매매는 나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문제였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이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한 트레이더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 이야기 속에는 오랜 경험이 있는 노련한 트레이더들이 과잉 매매를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여기는지 잘 나타나 있다. 윌리엄 존스는 아버지에 이어 2대째 선물 트레이더를 하고 있다. 그의 명찰에는 이름의 약자와는 다른 단나는 약자가 새겨져 있다. 나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는데 마침내 그 비밀이 풀렸다. 선물거래소의 피트에서 매매하던 어느 날 나는 존스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을 얼핏 들었다. 잊지 않았지? 과잉 매매하지 말라고. 알았지? 그랬다. 그것이 약자닷의 의미였다. 과잉 매매하지 말라. 나는 그것이 자신만의 매매 법칙을 만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처럼 간단한 말이 내가 선물 거래소에서 살아남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만약 당신이 오랫동안 주식이나 선물을 매매해왔다면 과잉 매매야말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잘 알 것이다. 그리고 만일 어쩔 수 없이 매매를 그만두어야 했다면 그 이유는 과잉 매매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잉 매매를 하는 바람에 계좌에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잃었고 그 결과 매매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선물 거래소에서 하루 종일 풀타임으로 매매할 때 나는 거래소에서 종종 낮잠을 잤다. 매매에 지친 어느 날 오전부터 로버트 골드버그의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았다. 로버트는 골드버그 브러더즈의 공동 경영인이었다. 내가 잠에서 깼을 때 나는 로버트가 전화로 채권 중개인에게 5계약의 매도 주문을 내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매매를 하는 회사의 임원이 단 5계약의 주문을 내는 것을 보고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4년이 지나 나는 맥시 선물 부문의 피트에서 매매했다. 여느 때처럼 매매하고 있던 어느 날 마켓 프로파일 기법을 개발해 유명해진 피터 스타이들마이어가 피트로 내려와 1계약의 매도 주문을 내더니 또 1계약을 추가로 매도했다. 이렇게 그는 5계약을 매도하고는 떠났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은 스타이들마이어의 포지션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래서 그는 다시 피트로 내려와 앞서 매도했던 5계약을 전량 되사들였다. 나는 그에게 2계약을 팔았다. 매매 내역을 전표로 기록할 때 그는 나에게 모든 포지션을 청산해 버렸다고 말했다. 그가 시장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가 5계약의 매도 포지션이었고 더구나 시장이 반대로 움직이자 즉각 5계약을 한꺼번에 사들이고 포지션을 청산해 버렸던 것이다. 나는 그처럼 자본력이 막강한 트레이더가 단 5계약밖에 매매하지 않은 것에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이후 나는 중요한 것은 매매의 규모가 아니라 성공한 매매와 실패한 매매를 다루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시장의 격언인 규모가 사람 잡는다는 말을 피트에서 종종 듣는다. 그리고 앞선 두 사람의 노련한 트레이더야말로 그 격언의 의미를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었다. 투자자에게 닥치는 가장 큰 위험의 하나는 바로 과잉 매매. 그렇다면 과잉 매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며 과잉 매매하는지 모르고 매매했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살펴보자. 주식시장에서 저가 주식은 물량이 많아도 현금을 지불하고 손쉽게 매수할 수 있다. 그러나 고가 주식은 적은 돈으로는 많이 사들일 수 없다. 이때 중개인들은 현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 예컨대 지불 조건을 바꾼다거나 신용 매매를 제공하는 식이다. 그럴 경우 투자자는 값비싼 주식을 사들이면서 대금의 일부만 지불하고 나중에 나머지 대금을 지불한다. 자잘한 식료품은 현금으로 사지만 값비싼 자동차나 부동산 같은 것들은 신용으로 사는 것과 같다.
음식이나 옷을 구매하는 것과 달리 지금 당장 주식이나 선물 계약을 살 필요는 없다. 따라서 중개인들은 매수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신용매매 조건을 제시하기 마련이다. 그 결과 어떤 규모의 주식이나 선물 계약이건 전체 매매 대금에서 일부만 투자하면 내 계좌에 주식을 넣어 놓을 수 있다. 이처럼 전체 매매 대금 중에서 일부만 지불하는 것을 주식 매매에서는 위탁증 거금이라 부르며 선물 매매에서는 선물 매매 증거금이라 부른다. 어느 경우에나 전체 매매 대금의 100%를 지불하지 않고 일부만 지불하고도 그 주식이나 선물을 사실상 거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레버리지, 즉 지렛대 효과를 유발한다. 지렛대 효과란 작은 돈으로 큰 규모의 자산을 움직이는 것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주식의 경우 위탁증거금은 종목에 따라 5%에서 75%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최저 5달러에서 최대 75달러의 돈만 있으면 100달러짜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만약 100달러짜리 주식 가격이 110달러로 상승하면 이 주식을 100달러의 현금으로 매수한 투자자의 투자 수익률은 10%가 된다. 그런데 5달러의 위탁증 거금만 지불하고 매수한 투자자 역시 10달러의 수익을 얻어 그의 투자 수익률은 200%에 이른다. 설령 이 주식의 위탁증 거금이 75%라고 해도 75달러를 투자해 10달러의 수익을 얻는다면 투자 수익률은 13.33%에 이른다. 이제 소액의 위탁증 거금만을 지불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이 투자자에게 얼마나 유리한 일인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 가격이 투자자가 바라는 바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지렛대 효과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100달러짜리 주식을 현금으로 지불한 투자자는 가격이 하락하는 만큼만 손실률이 정해진다. 예컨대 5달러의 가격 하락은 5%의 손실률을 뜻하고 10달러의 가격 하락은 10%의 손실률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약간의 증거금만 지불하고 매수한 투자자의 경우는 손실률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증거금 비율이 10%라면 100달러짜리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10달러만 지불하면 된다. 그런데 그 주식이 95달러로 하락할 경우 주가는 5%만 하락했으나 투자자는 투자 자금에 비해 50%의 손실을 입는다. 주가가 10달러 하락하면 투자 원금을 모두 잃게 되며 15달러 하락하면 투자 원금 10달러를 모두 잃고도 추가로 5달러를 더 손해보는 결과가 된다. 이것이 주식 투자에서의 위탁 증거금 혹은 선물 매매 증거금의 효과이다. 이와 같은 일에 미리 대비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행동이다. 왜냐하면 주식이나 선물 매매에 있어 투자자에게 닥치는 가장 큰 위험의 하나는 바로 과잉 매매이기 때문이다.